모듈과 패키지를 좀 더 심화하여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로또 당첨기라는 그 실습을 저희가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실습도 약간 좀 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인 것보다는 소스 코드에서 제가 바로 그 순서를 좀 표시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파이썬 패키지의 개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사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python.org라는 그 홈페이지에 파이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현황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현황은 다 알 수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모듈들을 좀 살펴보고 근데 그 안에 제공하는 메서드들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를 그런 감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파이썬은 문자열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문자열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객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자열에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여러 메서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열 모듈은 str 모듈이고요. 그 import str 한 다음에 전체 그 안에서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dir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함수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사실은 실습에서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자열 메소드들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대문자로 만들어준다든지 전체를 다 소문자로 만들어준다든지 문자열 자체를요. 그게 바로 upper 메소드, lower 메소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저기 보이시는 예제는 파이썬이라는 대문자 문자열이 있는데 capitalize라는 메서드를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그냥 뒤에 점하고 그 함수명을 그대로 붙여주는 것이죠. 하면 첫 글자 빼고는 다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그 파이썬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바꿔주고요. 다음은 문장인데 그것도 역시나 첫 문장이 대문자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일괄적으로 저 문자열 자체를 저렇게 capitalize라는 그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un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count 괄호 열고 특정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문자열의 에서 그 문자가 혹은 문자열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 키워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 카운트를 해줍니다. 개수를 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정 그 파일이 있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by라는 전치사가 몇 번이나 사용됐느냐 그런 걸 좀 뽑아내고 싶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count by 하고 예, 가로 닫고 Shift Ent를 누르면 실행이 되게 되고 숫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ndwith라는 endwith라는 그 메서드는 여기 보시면 그 문자열 전체가 어떻게 끝나는지 어떤 글자들로 끝나는지를 체크해 달라. 만약에 end with 하고 특정 문자열을 넣어 가지고 그 문자열이 그 실제 앞에 있는 그 문자열 안에 그만큼이 있으면 끝에 그만큼이 있으면 이제 true, 없으면 false를 배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는 파이썬이 이제 powerful이라는 문자열에서 fur로 l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체크해 달라. 그래서 다 true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뒤에 숫자가 붙으면 뒤에 5글자만 떼가지고 이렇게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expand tabs라는 거는 우리가 그 문자열에서 뭐 여러 가지 escape 문자들이 있습니다. 역슬래시 n이면
한 줄 내려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역/t면 탭이죠. 탭을 한번 넣어라. 근데 저기서는 저희가 보통 띄어쓰기하고 탭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렇게 처리할 때 그 포맷 변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자열 처리할 때 불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괄되게 탭도 다 이렇게 공백으로 다 이렇게 메꿔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거쳐주면 그 데이터가 그 문자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그 정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도 그 데이터의 앞 단계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주거든요. 데이터가 지저분하면 데이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수행한다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저런 문자열을 가지런히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저기 보면 expand 탭 그냥 괄호로 끝나버리면 그 자리가 그 탭에 해당되는 칸수만큼 이렇게 크게 띄워지는 것인데, 저게 이제 그냥 공백 하나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탭스 안에 1이라는 그 숫자를 넣어주면 저렇게 깔끔하게 그 문자열이 나오는 걸 공백으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립이라는 건 이제 스트립은 이렇게 그 공백을 제거한다는 뜻이죠. 벗겨내는 거니까 스트립. 그래서 그냥 스트립이라 한다면 좌우의 공백을, 예를 들어서 스팸 햄 양쪽에 한 칸씩 띄워져 있는데 그거를 탁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이 그 공백이 없어지고 스팸 햄 그 글자 그대로 뽑아지게 되는 것이고, 공백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그리고 R 스트립 그러면 오른쪽 공백을 제거하고, L 스트립 그러면 왼쪽 공백, 레프트 스트립이죠. 하고, 그 다음에 replace, 이것도 상당히 그 엑셀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죠. 그 특정 문자를 또 다른 특정 문자로 바꾸기. replace는 이제 지원하다는 뜻이죠. 바꾸다는 뜻이기 때문에 replace spam이라는 문자를 spam, egg로 바꿔라 그러면 spam and ham이 spam, egg and ham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split은 그 문자열 그 자료형을 리스트 자료형으로 이렇게 그 공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리시켜 줍니다. 그게 스플릿이죠. 스플릿이 이제 분리하다는 뜻이죠. 분쇄하다는 뜻이죠. 스플릿. 그래서 spam and ham을 스팸 문자열, and 문자열, ham 문자열 세 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로, 문자열 리스트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T 안에 그 밑에 예제는 T 안에 U라는 문자가 그 스플릿이 됐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공간을, 그러니까 저기서 T는 그 리스트 문자열이죠. 리스트 문자열인데 저거를 다시 문자열로 다시 바꾼다. 그러면 저런 join이라는 저런 그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join 가로 열고 T 그러면 T 리스트를 다시 저렇게 하나의 문자열로 바꿔라. 근데 아마 저기는 이제 공백으로 되겠죠. 공백으로 되는데 저 공백을 특정 문자로 채워 넣으라 할 때 그 문자가 바로 문자열 객체 앞에 있는 그 콜론이 되고,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T join 문자열 콜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채워 넣는 문자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join하고 그 뒤에 있는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저 콜론 대신에 예를 들어서 역/n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쓰기로 다 공백이 다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스팸 한 줄 내리고 n 한 줄 내리고 햄 이런 식으로, 만약 콜론을 역/n으로 escape 문자로 바꾸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 메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블로 이렇게 표로 잘 만들어진 것들도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모듈이 그 시간 모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뽑아내야 될 그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그 실행된 그 시간이 언제냐, 그런 거를 시간은 계속 흐르고 끊임없이 바뀌니까 그걸 우리가 시계를 딱 보고 입력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계를
뽑아내주는 그 모듈이 있습니다. 그게 타임 모듈이고요. 그럼 시간 날짜까지 다 뽑아주고 그걸 또 이제 가공할 수 있게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뭐 데이터 타임이라는 모듈도 있는데 먼저 그 시간 모듈, 타임 모듈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 도장이죠. 시간 도장이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 간격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그 절대 그 지점에서 딱 시간을 측정하든지 그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1970년 1월 1일 자정 이후로 초 단위로 이렇게 그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그 이미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그 컴퓨터가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게 타임 스탬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뽑아낸다 그러면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1972년부터 시행된 국제표준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적인 그 조약이 마련돼 가지고 72년부터 이 시간이 표준 시간으로 하더라고 Universal Time Coordinated라는 그 시간을 뽑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니치 평균시라고 또 이건 또 다른 그 국제 표준시는 아닌데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 그 좌우선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그 1972년부터 이거 협정 세계시로 사용되는 그 그리니치 표준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협정 세계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지방 표준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Local Standard Time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 협정 세계시를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 경도죠. 이렇게 점점 그 지구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그게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발생하게끔 그러면 이제 24시간이면 이렇게 한 바퀴 360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 표준시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린시 평균시 등의 그 협정 세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경도 15도 관계마다 그냥 쫙 1시간 간격으로 쭉 배분한 그 시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방 표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동경에 있는 그 시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시간 모듈이 있는데 시간 이제 임포트 타임을 한 다음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을 표현한 정보들을 이제 다 묶어가지고 이제 연, 월, 일, 시, 분, 초 하고 각 요일을 또 이렇게 월요일을 0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나타낸 그 요일도 숫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몇 년도 뭐 몇 월 그 무슨 요일 몇 초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변수로 이렇게 이미 정해놨거든요. 그게 스트럭트 타임 시퀀스 객체라는 건데 거기서 연원일시가 뭐 타임 언더바 이어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그 속성들로 저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타임 모듈 함수를 살펴보면 1970년 1월 1일 자정 이후로 이제 누적된 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타임 스탬프라는 게. 그래서 타임 임포트 타임에서 타임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그 71년 1월 1일 이후로 몇 초가 지금 몇 초인지를 반환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실행을 시키고 한 1시간 있다 실행을 시키면 그러면 3600이 이렇게 리턴이 되겠죠? 그 두 개를 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간 간격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슬립이라고 이것도 유용한데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다가 중간에 너무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 지연을 시키면서 뭐 결과를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 멈춰놓고 싶다. 그때 잠깐 한 10초 정도 이걸 멈춰놓고 10초 지나면 다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슬립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ime dot sleep 하고 뭐 초 단위로 숫자를 넣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를 우리가 이렇게 입력된 초를 변환해 가지고 그 협정 세계시 이 기준의 그 시간 연원일시부터 요리까지 그거를 그대로 스트럭 타임 객체 안에 안에 객체 안에 그대로 이렇게 변환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타임 GMT 타임이 그거죠. 세계시죠. GMT 타임을 초로 입력해 줬을 때 그거 변환시켜 줍니다. 그
그 초에서의 연원일시, 요일까지 무엇인, 요일까지 무엇인지를 변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컬 타임 메서드는 역시나 GMT 타임하고 유사하게 지금 내가 있는 이 한국의 연원일시 요거를 변환시켜 줍니다. 위에 거는 그 표준시를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요. 표준시로 딱 하나죠. 변환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컬 타임은 지금 미국이냐 LA냐에 따라 다르죠. 예,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그 내가 여기서 실행하는 거랑 그 LA에서 실행하는 거랑 다르게 그렇게 그 시간을 리턴을 시켜줍니다. 예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import time 한 다음에 타임 메서드를 쓰면 저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 몇 초가 흘렀는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M 타임을 하게 되면 세계 시각, 표준 시각 그대로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로컬 타임, 지금 내가 있는 이 서울에서의 시간, 연원일시 쭉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M 타임 특정 우리가 초를 넣었을 때 그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초였는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준과 그런 여러 가지 간격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스트럭 객체 안에 속해 있는 특정 변수들 tm 언더바 months라든지 tm 언더바 hour를 저렇게 하나의 숫자로 저렇게 반환시켜주게 저렇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데 데이트 타임이라는 또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달력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레고리안 달력에서 연원일을 나타내는 게 데이터 타임 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시분 초 마이크로 초까지 그러니까 시간대로 나타내 주는 게 데이트 타임 점 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트 타임 점 데이트 타임은 데이트 클래스와 그 다음에 타임 클래스의 조합인데 이것도 역시나 연원일식 마이크로 초 시간대 정보까지 다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 점 타임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날짜 간격을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모듈에서 역시나 뱉어내주는 그렇게 리턴을 시켜주는 그런 클래스들이 여기도 역시나 많이 있는데, 구체적인 그 용례는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알맞은 용도로 이제 여기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지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용도에 따라서 용례를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서 원하는 그 메서드나 저런 속성들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타임하고 타임 두 개를 이제 둘 다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저렇게 데이트라는 걸 찍어내면 저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1월 1일로 하면 이제 1월 1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언제냐 그러면 2019년 12월 13일 이런 식으로 저렇게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설정도 할 수 있고 저렇게 지금 현재 시간을 또 불러드릴 수도 있고 뭐 저런 식이죠. 그래서 데이트 투데이에서 저렇게 보면 이제 저 객체의 연도 정보를 저렇게 이어 속성으로서 뽑아낼 수 있고, 먼스 속성 뽑아낼 수 있고, 데이트 타임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기는 이렇게 그 구성한 속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거를 잘 보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일반적으로 두 개를 어느 것도 사용해도 괜찮은데, 저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맥스하고 그러니까 최대 시간이 우리가 사용하는 저 데이터 타임은 최대 언제까지, 최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저게 뭐 저런 극단적인 경우는 뭐 전문학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 입자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저런 시간들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겠죠. 타임 델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역시 간격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게 유용한 그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양수는 현 시점으로부터 이후를, 그 다음에 음수는 현 시점 이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타임에 이제 타임 델타 그 모듈을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 보면 이제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타임 델타를 3일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D 더하기 TD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일로 지정하게 되면 그때 오늘부터 3일 이후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D가 today이기 때문에 TD가 그 간격을 3일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저게 이제 5월 7일이 5월 10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 델타는 계속해서 뭐 빼게 되면 또 3일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 입력을 하고, 오늘 날짜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서 이제 20일을 변경을 하게 돼, 이제 20일로 이제 날짜만 변경하게 되는 것이, 이거는 간격이 아니고, 리플레이스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날짜 자체를 절대적인 숫자로 하나로 딱 변경시켜 줘야 될 때, 저런 식으로 날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학 모듈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덧셈 뺄셈이라든지 간단한 맥스 민,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는 굳이 매스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라든지 이런 건 워낙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임포트 매스를 해야 되고요. 우선은 그렇게 매스를 불러들이지 않고도 매스를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몇 개를 이제 보여드리면, 뭐 합계, 썸이고, 맞죠? 합계,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맥스, 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왔을 때 그대로 이렇게 양수로 바꿔줘. 절대값, 그 다음에, 뭐 2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승수를 표현할 때 파워, 기타 뭐 다수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임포트 매스를 안 해도 이제 디폴트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스 그 모듈을 따로 불러들이지 않고, 매스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예제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이 예제는, 그러니까 L 리스트 데이터 0부터 9까지죠. 0, 1, 2, 3, 4, 9까지 그 리스트 데이터의 전체 요소들의 합계가 45고, 뒤에 컴마 100을 붙이게 되면 100 더하기 45가 됩니다. 전체 합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 리스트 데이터의 최대값은 9고 최소값은 0이고, 이렇게 맥스, 민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은 11이고, 저기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파워도 알 수 있고, 역시나 파워의 컴마 뒤에 100이 붙게 되면 저거는 이제 100 누적이 아니고 100을 나눠준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1024인데 100을 나눠주면 24가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2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div 모듈러 쓰겠죠. 저거는 목과, 그 다음에 나누기에서 목과,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반환해주는, 두 개 튜플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수학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몇 개를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mass dot, import mass 한 다음에 mass dot seal 하고 안에 숫자를 넣으면 그게 이제 실수면 몇 점 몇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7.3이라든지 이래 되면 sealing 그럼 seal은 천장이니까 올림입니다. 그래서 7.3 그러면 8이 되고, flow는 바닥이죠. 그러니까 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3이면 7이 됩니다. 7.8도 7이죠. 예, 이거 반올림이 아닙니다. 참고로 반올림은 몇 번 나왔었는데 int 함수를 사용하면 그 실수가 정수로 변환되면서 반올림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함수는 그 뒤에 소수점 이하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정수로 만들어버리는 함수고요. 팩토리얼은 예를 들어서 그 계승값이죠. 10이면 10 곱하기 9 곱하기 1까지 곱해가지고 그 값을 다 더한 거,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그 최종값이 팩토리얼이니까요. 그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들의 합계를 반환해 주는 게 F 쓰면 F가 이제 플로트 실수값들을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 실수합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mass라는 모듈을 불러들여서 3.14의 올림은 4고 3.14의 버림은 3이고 트렁크 0.14를 버려버리면 3이 되고, ABS가 절대값이죠. 근데 그건 정수의 절대값을 표현한 함수고요. 앞에 F가 붙으면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실수의 절대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6.5가 6.5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팩토리얼은 3.0의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그 다음에 거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드 F라는 거는 저기서 그 정수부하고 그 다음에 소수부하고 그렇게 나눠서 저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 요소를 두 개 더하면 저 최종 우리가 입력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럼 L이라는 그 리스트 객체에서 Fsum 저걸 다 더한다고 치면 저런 더한 그 실수들의 합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는 2 곱하기 10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매스 없이도 되는데 그건 정수고요. 여기서는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러면 실수가 더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큰 수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건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기본 디폴트 모듈에 이제 없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냥 불러들여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1.5의 3승 이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계산이죠. 그냥 2의 3승도 아니고 1.5의 3승이면 이것도 역시나 매스 모듈이 있어야지 계산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랜덤 모듈인데요. 이거는 벌써 여러 번 보셔가지고 너무 이제 친숙한 모듈인 것 같습니다. 임의의 수를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의 집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여러 가지 그 함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한 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랜덤 모듈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랜덤에서 시드 메소드를 쓰게 되면, 요게 이제 숫자 생성을 초기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초기 작업하게 되면, 여기 초기화 작업한 것에서 계속해서 변화된다든지 더해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랜덤에서 랜덤 모듈이죠. 가장 간단한 모듈을 같이 보이는 랜덤 모듈은 0하고 그 다음에 1 사이, 1.0 사이, 0하고 1.0 사이의 임의의 그 숫자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0.몇, 0. 이런 되겠죠. 임의 숫자를 반환하기 때문에, 하여튼 0에서 1 사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셔플 메소드는, 이제 입력받은 객체들을, 섞어가지고 다시 패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예를 보시겠지만 하여튼 뭐 예를 들어 리스트 뭐 1, 3, 2다 그러면 이렇게 섞으면 또 3, 3, 2, 1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그 전체 그 이제 모집단 중에서 그 몇 개를 뽑아라 할 때 사용되는 게 샘플이면 샘플링 한다고 그러죠. 우리 통계에서. 그래서 100개 중에 뭐 예를 들어 100개 이제 모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 3개만 뽑다 그러면 닷 샘플하고 뭐 그 100개의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저게 이제 그렇죠. 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퀀스 그 자료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예, 그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기 보면 랜덤을 모듈을 임포트를 해서 그다음에 랜덤 그 메소드를 실행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거는 굳이 범위를 안 정해줘도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0에서 1 사이의 임의의 숫자, 임의 실수를 리턴해주는 그런 값. 그러니까 0.35. 굉장히 뒤에 길게 나오죠. 저 유효 숫자가 긴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계산에서 저 정도 유효 숫자가 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랜덤 메소드를 실행시키니까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임의 숫자가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숫자를 내뱉어 준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입력받은 두 값 사이의 실수 값을 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랜덤 함수는 0하고 1 사이고 요거는 유니폼 3, 4 그러면 3하고 4 사이에 그 동일한 확률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3하고 4 사이 모든 그 실수 값들이 동일한 확률로 다 나오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하고 4 사이 3.5888 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의 난수. 요거를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알아듣기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뭐, 최근 통계가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그 인공지능이 다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고, 머신러닝 계산에서 그게 통계학이 거의 뭐 90%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에서 가우스 분포, 그러니까 조금 전 거는 유니폼이었죠. 그거는 뭐 3에서 4 사이에 이렇게 그 모든 숫자들이 다 동일한 확률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가우스 분포라는 거는 특정한 그 형태를 가지는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하고 1이면 0.5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서 더 빈번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각 위치가 나올 확률이 다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기 세 번 반복을 하는 그 반복 루프인데, 저기서 매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이고 평균이 1인 그런 가우스 분포, 정규 분포죠. 그거 숫자를 세 번을 이렇게 연달아서 뱉어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임의 숫자 특정,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 임의 숫자들을 쭉 한 100개 정도 나열하고 싶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거를 유사하게 우리가 그 리스트에 이제 우리가 반복 구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래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 랜덤 레인지라고 저게 이제 0에서 19까지 그거에서 0에서 그 19까지 그 숫자 사이의 임의 정수들을 리스트로 쭉 뽑아내 주는 것입니다. 저거는 10개죠, 10개. 그러니까 뒤에 for i in range 10이니까 10번을 반복하는데, 근데 0에서 19까지 숫자 중에서 저렇게 숫자 그 10개를 뽑아가지고 임의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뭐 샘플링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함수가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샘플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집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샘플 그러면 레인지 20이니까 0에서부터 19까지 숫자에서 10개를 뽑아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에 거는 매 할 때마다 중복이 허용이 되는데, 밑에 거는 한 번에 저렇게 샘플로 치게 되면 하나도 이게 같은 숫자가 안 나오게 되고, 숫자들이 저렇게 이제 패턴에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모듈인데요. 그러니까 파일 처리 모듈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 입출력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하거나 기존 파일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OS나 os.pass 같이 우리가 파일이 있으면 파일 뭐 경로가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bs pass 그러면 저기다가 그 현재 경로를 프리픽스로 해가지고 입력받은 경로를 절대 경로로 바꿔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렇게 리턴 시켜줍니다. 베이스 네임 그러면 지금 입력받은 경로의 기본 이름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이름 그 베이스 네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입력받은 경로가 존재하면 true를 리턴하는 exist라는 그 메서드들이 있고요. 요게 다 os.pass 모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os.pass get ctime이 있고, 이거는 입력받은 경로에 대한 생성 시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를 딱 파일을 생성하고 그 경로를 딱 봤을 때 그 생성 시간,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패턴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로의 이름의 크기,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 이상 돼버리면 너무 길어버리면 또 안 된다 그러면 제한을 둘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join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OS 형식에 맞게 입력받은 경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애플이나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이런 게 다 경로 표시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여기 보면 OS를 지정을 해주고 그 패스를 넣게 되면 그 우리 형식에 맞게 윈도우, 리눅스 형식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OS 패스에 그 non-pass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는 그 OS에 맞게 입력받은 경로의 문자열을 정규화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 이렇게 보시면 abs 패스라고 하면 저런 식으로 절대 경로들을 리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베이스 네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 경로에서 가장 베이스 되는 이름들, 템프, 그 경로만 그대로 반환해 주는 것이고, 보면 베이스 네임 역시나 베이스 네임이 있는 것처럼 뒤에 이렇게 파일까지 나오게 되면 파일 이름을 반환해 준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커먼 프리픽스라는 것인데, 저게 이제 공통적인 프리픽스 추출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 주소 이름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그 몇 가지 그 문자 열들이 있으면 주소 이름이 되겠죠. 거기서 공통적으로 CA 파이썬 3호 폴더가 공통이다 그러면 그걸 뽑아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충 모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간단한 모듈들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각 필요에 맞게 검색해가지고 어떤 모듈이 있는지 찾는 그런 기술들을 익히시라.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실습은 로또 당첨기라는 이제 실습인데요. 일단은 이제 예상 결과를 좀 제가 먼저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예상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것도 역시나 정답이 있는 거죠. 고정 당첨 번호가 이제 이게 6자리이기 때문에 로또가 6개의 임의 숫자들을 저렇게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부터도 계속 랜덤으로 또 임의 함수 그 리스트 그 6자리들을 계속 생산해내면서 초기에 저 생산해낸 저 리스트 숫자 로또 당첨 번호하고 동일한 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리는, 그러니까 그 로또 당첨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그걸 사가지고 그 종이를 사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죠. 그러면 이 당첨기가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졌고 여기서 이미 번호를 돌리면 우리가 그 번호가 뭐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저런 식으로 첫 번째 이렇게 B 로또로 이렇게 돌렸을 때 저는 6가지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돌릴 때 나오고 해가지고 쭉 계속 돌려가지고 결국은 66,926번째에 그 사람이 저기서 이제 저렇게 당첨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로서 예상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순서도에 있는 그 그림 대신에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그 코드에다가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주석을 넣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을 측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끝에도 저 타임 메소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 두 개를 빼면 절대 지금 로또 당첨할 때까지 나오는 그 시간이 우리가 계산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시작 시간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숫자 6가지를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그 함수가 바로 mtask 함수가 되는 것이죠. 요게 define mtask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한번 정의를 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mtask 함수로 정의해가지고 6자리 숫자를 랜덤하게 만든다 하는 그 태스크 함수가 되는 것이고 숫자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이 나온 것을 이렇게 집합해서 제외시켜주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랜덤의 초이스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 그 리스트에서 또 리무브 메서드가 있죠. 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숫자 ANS라는 그런 변수에 이게 지금 여기 함수의 로컬한 변수가 ANS가 되는데 근데 그 로컬이 아니라 이 함수 밖에서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는 그런 함수, 그러니까 ANS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6가지 숫자를 만들어지고 그거를 그 크기 순으로 쭉 소트하는 그런 메서드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한번 실행시키면 임의의 난수 6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난수도 생성되고 쭉 계속해서 처음 게 정답이고 그 당첨 번호고 그 다음부터 쭉 6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쭉 반복된다는 그런 이제 반복문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왔을 때 같았을 때 그걸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되고 y를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시간을 찍은 다음에 그 시간을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그 시간이 좀 너무 소점 이하로 길다 이렇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숫자를 정수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매스 모듈의 트렁크 그 뒤에 소수 날리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E-S 그러니까 끝난 시간은 시작한 시간 빼가지고 그 실수를 그대로 이렇게 타임 인터벌로 해가지고 뱉어내주면 마지막에 결과는 로또 당첨 번호는 얼마고 몇 번 만에 시간 얼마 만에 저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로또 당첨 기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거는 사실은 굳이 순서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대충 그 흐름을 아실 수 있고 좀 익숙해졌으니까 순서도 없이 주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8강에서는 그 다양한 모듈을 좀 알아봤고요. 모듈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주요 모듈들을 알아봤고, 이제 그 실습으로서 로또 당첨기를 그 모듈을 몇 개 사용해가지고 구성을 해본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